베가스는 아주 간단한 것들만 먼저 하려고 해요. 네, 우선 베가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든 필모라든 뭐 프리미어 프로든 뭐 어떤 편집 프로그램도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거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레이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뭐냐면 뭐 포토샵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작업은 겹치기 작업이다. 네. 겹친다는 의미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 사진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겹치는 작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사진들을 몇 장 갖고 왔어요. 네, 이 사진들은 그냥 제가 옆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바로 끌고 온 거예요. 뭐 끌고 오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파일에서 뭐 임포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캡처 비디오 방법이 있고, 임포트를 해서 여기서 이제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임포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미디어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미디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어디에 있는 내가 어떤 걸 갖고 오겠다. 이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익스플로러 창에서 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어느 폴더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을 늘 택합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 근데 이게 파일들이 얼마 안 될 때는, 관리하는 파일들이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제일 편하고요. 자, 이 사진 6장이 그냥 이렇게 쭉 타임라인에 얹혀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로 사진들은 이 프레임들이 이렇게 세로 프레임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는 블랙이 돼요. 그래서 가로 사진은 이 가로에 우리가 정해놓은 레졸루션,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는 1920에 1080,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920 사이즈의 1080에 24.976 프로그램, 핍 23.976이라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 작업은 이 프로젝트 사이즈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프로젝트 프로퍼티라는 데에서 결정을 해요. 프로젝트 프로퍼티. 그거는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퍼티, 그러니까 파일에 들어가면 프로퍼티 창, Alt 엔터, 단축키는 Alt 엔터고요. 요 두 개가 다 동일한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사이즈를 이 프로퍼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920에 1080. 기본적으로 1080에 예를 들어서 프레임 레이트 23.976 프레임 레이트. 저는 이제 주로 필름 룩으로 하는, 필름처럼 24프레임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23.976과 24프레임의 차이는 굳이 지금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29.970 NTSC 방식,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24프레임, 29.97프레임 혹은 30프레임, 그 다음에 60프레임, 59.940프레임. 그러니까 요게 제일 세 개가 많이 쓰이는 프레임 레이트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지금 여기서는 많이 안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방식이나 미국 방식이나 유튜브에서도 소화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네, 방송으로 특별히 납품할 거 아니면 요 세 개 정도 하나에서 추천을 하면 되겠고요. 방식은 요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는 사진으로 가져와도 되고 비디오를 가져와도 됩니다. 자, 레이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줄, 그러니까 프로그램 따라서 레이어가 어떻게 얹어지는 거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레이어라는 역할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 트랙을 또 하나 얹어 보겠습니다. 자, 트랙을 애드하는 방법은 인서트 오디오 트랙 혹은 인서트 비디오 트랙. 이거는 이
공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서트 오디오 트랙이나 비디오 트랙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했고, 딜리트 할 때는 이 트랙에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또 누르시면 딜리트 트랙 할 수 있고, 두플리케이트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트랙이 계속 생겨요. 이런 방식이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랙은 프로그램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위에 있는 게 상위에 있는 게 보여지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제가 지금 겹쳤는데요. 그럼 세 장의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올라간 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밑에 거를. 세 개의 트랙이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지금 우리가 네 트랙을 썼는데 이 네 트랙이 하나의 화면으로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사진이라서 조금 더 좀 불분명하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갖다가 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얹었어요. 자, 밑에 동영상은 플레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죠.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에는 오디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디오가 트랙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트랙도 제가 지금 두 트랙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총 3트랙이 있고 오디오가 2트랙이 있는데, 이러면 이게 활성화되면 플레이를 딱 하면 밑에 있는 오디오는 밑에 거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비디오는 위에 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을 한 장을 갖다가 얹으면 이 사진은 속성이 뭐냐면, 이 사진만 보겠습니다. 양쪽이 블랙이 있고 그냥 있는 세로의 사진이에요. 그걸 딱 여기다 갖다 얹었더니 이렇게 블랙 부분은 없어지고 마치 투명처럼, 그 다음에 사진만 위에 딱 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라는 개념이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이 두 개의 영상이 두 개 겹쳐 가지고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블랙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블랙을 기본적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알파 키라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키라는 단어를 저한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열쇠. 이 키 작업을 통해서 모든 영상은 고난이도의 작업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심플하게 이 알파 값, 그냥 이렇게 투명 값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 혼자 있었을 때는 그냥 블랙이었는데, 이 뒤에다가 뭔가를 갖다 놨더니 투명한 값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 투명한 값을 빼버렸더니, 이 투명한 값을 두 개를 이렇게 화면을 딱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위에서 이렇게 그림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그림을 움직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베가스는 심플하게 되는데 페이드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조절하는 버튼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어떤 거든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페이드 타입을 조절하는 창이 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잡고선 드래그한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은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믹스를 한 거예요. 자, 블랙에서 얘가 천천히 생기고 다시 그 위에 하나의 그림이 얹어졌다가 다시 빠지고, 밑에 그림도 싹 사라지고, 이런 하나의 이제 영상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레이어의 개념은 모든 데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오디오도 똑같고 비디오도 똑같고, 여기에 또 다른
하나를 더 얹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하나 얹어 볼게요. 자막은 어디서 하냐면 이 미디어 제너레이터 요 창에 보시면 익스플로어, 트랜지션, 비디오 FX, 미디어 제너레이터 요건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베가스를 몇 버전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 위는 좀 버전이 좀 달라요. 18 버전하고 17 버전 뭐 버전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 지금 다 쓰시는 분들은 18 버전 쓰시니까 대부분 미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자막을 작업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레가시 텍스트, 그다음에 프로타입 타이틀러, 타이틀 앤 텍스트. 요 세 가지가 자막의 그 베가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막을 할 수 있는 장치예요. 자, 타이틀 앤 텍스트를 제일 쉬운 거는 레가시 텍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위에다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 자막을 얹으면 이 자막이 얹어지면서 자막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 조정 창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건 만져보시면 됩니다. 에디트, 그다음에 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퍼티 어떤 색깔을 할 것이냐 이거 색은 여기서 다 지정을 해요. 자막을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이 베가스는 다른 분들보다는 속성으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컴퓨터 처음 알고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가능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버튼들을 하나씩 이제 만져보시면서 이 버튼이 뭘 나타내는 건지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색깔이겠죠. 지금 이렇게 샘플 텍스트 글씨의 내용이겠죠. 자, 우리는 베가스 자막을 칠게요. 베가스 배움. 네, 이 베가스가 조금 나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글의 자판을 칠 때 우하고 미음을 딱 치면 우, 미음 이런 식으로 돼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요령이 생기시다 보면 카피를 먼저 텍스트 파일을 카피해오는 방법이 좀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것보다 미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는 바꿔주는 것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 버튼으로 저는 폰트를 좀 많이 깔아두고 있는 편인데요. 폰트는 뭐 본인의 취향이니까 까시면 되고요. 폰트 까는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치를 제가 여기서 조절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좌하단에다가 놓을게요. 그냥 지금은 색깔을 바꿀게요. 프로퍼티 텍스트 컬러를 바꾸는 거죠. 텍스트 컬러는 여기서 컬러를 제가 지정할 수 있어요.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을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색이 좋다. 스포이드로 아니면은 이런 밝은 색이 좋다. 아니면 믹스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컬러는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버튼들을 다 만져보면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컬러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작업하실 때 이 컬러의 값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를 또 카피하고 싶을 때 이 값을 생성한 거를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컬러의 값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이거를 카피를 해서 뭐 다른 데에다 똑같은 컬러를 적용시킨다 할 때 이 컬러의 값들을 외우고 계시면 좀 더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또 텍스트의 컬러는 이렇게 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이게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요 투명도라 그러는데요. 요게 알파 값이라고 제가 아까 알파 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막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베가스 배움이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림 위에 있지만 이렇게 가 있으면 블랙에 그냥 베가스 배움이에요. 근데 얘가 그림 위로 오면은 이 블랙 부분이 없어지고 글자만 남는 거예요.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이 지금 사실은 블랙이 이게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트랙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알파 키라는 그
키가 먹어가지고 그게 파지는 거예요. 다 투명 창처럼. 근데 이 알파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색깔을 넣고, 자, 이 파란색을 넣었어요. 그러고선 얘를 알파 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연하게 먹는 거죠. 예, 완전히 다 알파 값을 알파를 다 줘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빠지는 거고요. 조금씩 이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레이어라는 개념을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자, 얘가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글씨가 여기 먹고 이 순서가 트랙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맨 밑에 동영상, 그 위에 글씨, 그 위에 사진이 얹혀졌어요. 그러면 이 사진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놓이는 순서, 이 그림이 놓이는 겹겹이 쌓이는 그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보여지는 현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모든 영상 혹은 포토샵 혹은 뭐 일러스트 뭐 이런 그림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용이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그림을 나중에 얹진 않으니까 우리가 글씨를 항상 그래서 거의 보면 최종단에서 입히게 돼요. 제일 위에서 제일 상위에 자막을 작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상 작업들을 다 밑바탕에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맨 마지막에 보통 최종적으로 글씨를 얹게 되고, 글씨를 필요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다 할 때도 하나 트랙을 더 해가지고 글씨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두 트랙을 얹어서 글씨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 글씨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페이드로 글씨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페이드 타입으로. 여기에 이제 페이드 타입까지 만약에 하는 거 말고 더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트랜지션을 갖다가 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글씨가 좀 사라지는 게 이렇게 페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좀 멋있게 사라지는 게 좋아. 그래서 뭐 별처럼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좋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트랜지션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트랜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이 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퍼지면서 나왔죠. 얘는 그냥 사라지고요. 사라질 때도 그냥 사라지지만 뒤랑 바뀌어. 오케이, 좋습니다. 트랜지션을 갖다 놓고 또르륵 나왔다가 다시 사라질 때도 또르륵 사라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물결 퍼지듯이. 저는 트랜지션 갖다가 여기다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가스는 사실은 다른 작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보여요. 눈에 확 띄고 제가 작업한 거를 이렇게 프리뷰 창에서 바로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들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지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근데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 조금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런 단순한 편집, 정말 커트 편집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넘기고 디졸브하고 트랜지션하고 거기에 자막 정도를 넣을 때는 정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레이어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컨텐츠 알맹이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막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초수를 늘리면 돼요. 그냥 잡아 늘리면 돼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서 늘리면 길이가 길어져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래 자막이 디폴트 값으로 항상 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자막의 속성을 변경하려면 이 창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작은 창 좀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트랙을 좀 늘릴게요. 요 작은 창을 잡으면 요걸 잡고 딱 얘를 키면 얘가 자막의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창인데, 자막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프레임 사이즈 1920, 1080 우리가 지금 쓰는 프레임 사이즈예요. 듀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자막은 디폴트로 10초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제가 자막을 더 길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20초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0초, 그러고서 닫아버리면 얘가 20초짜리 자막이 되는데 20초를 썼다 안 썼다를 어떻게 아냐면 얘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나면은 네, 여기 지금 딱 점이 보이시나요? 요 맨 위에 보면 딱 점이 보여요. 빵꾸처럼 이렇게 폭 들어간 부분이, 이게 20초가 됐다는 의미예요. 요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황색 라인이 딱 뜨는데 잡다 보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자막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초, 여기가 10초. 제가 20 몇 초를 더 쓴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있고 두 번을 반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움직이는 자막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반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자막을 만약에 움직이게 한다, 자막에 글씨가 무빙을 준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생성이 돼요. 네, 그건 뭐 나중에 자막 작업을 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룰게요. 지금은 레이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속성들을 좀, 이 전체 트랙 안에서의 속성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고치는 속성들을 다 여기서 텍스트, 프로퍼티, 이펙트,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아까 백그라운드까지 설명을 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내가 지정을 해서 다른 컬러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얘가 제 끝까지 알파 값이 다 올라가면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을 살살살살 주면은 빠지면서 컬러의 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영상의 톤을 변화시킬 때, 컬러를 살짝 덮을 때, 뭐 이럴 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로퍼티의 트래킹이라는 거는, 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의 가로로 이렇게 글자가 퍼지는 거, 그걸 트래킹이라고 그러고요. 스케일링은 그러니까 크기. 그 다음에 리딩은, 지금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줄이 여러 줄이 있을 때, 네, 두 줄, 세 줄 됐을 때 이 리딩을 갖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내가 했는데 잘못했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러면 가운데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원래 디폴트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뭔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이걸 다시 0에다가 이렇게 수치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맞추려고는 어렵거든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갖고 있던 디폴트 값으로 다 돌아가요. 네, 이런 거는 꿀팁입니다. 네, 사실은 베가스를 오래 써보지 않으면 어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에, 자, 우리가 샘플은 치워놓을게요. 자막, 베가스 배움이라는 우리가 넣고 싶은 자막에 드로우 아웃라인을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아웃라인은 지금 이 글씨에 노란색으로 입혀진 거예요. 자, 페더를 두께예요. 그래서 얼만큼 할 것이냐, 두께를 얼만큼 할 것이냐, 페더 값을 많이 할 것이냐, 페더가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빵 할 거냐, 그 다음에 페더의 두께는 얼만큼 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란색 마음에 안 든다, 난 파란색으로 할래, 색깔 바꾸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드로우 아웃라인이 아니라 드로우에 섀도우를 넣고 싶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뒤에 섀도우가 블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값을 많이 주냐 적게 주느냐. X는 가로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Y값은 세로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많이 움직일 것이냐. 지금 보이시나요? 이 뒤에 그림자가. 제가 좀 프리뷰 창을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요 세로에 움직이는 이게 보이시나요? 네, 얘가 세로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X는 가로로 움직일 것이냐. 자, 이 용어들은 사실은 어떤 편집 프로그램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외워두시면 그냥 뭐 당연히 페더는 뭐고, 그다음에 X 값은 뭐고, Y 값은 뭐고, 이거는 나중에도 다른 데에서도 꼭 쓰여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포메이션이라는 거는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울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버티컬리 움직여라. 네. 디폼을 버티컬리 해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탑을 이렇게 눌러라. 커브 탑.
이런 값도 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막을 갖고도 이 안에서 뭔가 모양을 바꾸고 뭐 내가 특수한 어떤 느낌을 만들고, 예를 들면은 이거 갖고 이렇게 만드는 글씨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디폼을 하는 거고요. 이 디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모양을 좀 바꾸고 예쁘게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상상력의 싸움이 됩니다. 진짜 편집을 잘하는 건 단순 편집이 아니라 이런 뭔가 좀 예쁘고 장치를 많이 하고 멋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다 기능을 아는 것보다 상상력의 싸움이에요. 그 기능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똑같은 것도 되게 단순하게 되는 게 있고 단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네. 번외의 얘기니까 네, 그만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서 디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값을 속성을 정한다가 이 자막의 기능이에요. 자, 레가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가시가 가장 기본적인 자막 기능이거든요. 레가시 텍스트가. 그래서 이 레가시 텍스트는 단점들이 몇 가지 있지만 뭐냐면 글자별로 색깔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 전체의 색깔만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예를 들어서 베가스 배음을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자막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기능을 더 가져가고 싶다. 난 색깔을 더 바꾸고 싶어. 베가스와 배음을 달리하고 싶어. 크기도 다르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자막들이 없느냐? 네, 있죠. 그때는 또 다른 프로타입 타이틀러 이런 걸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자막을 설명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막 기능들은 좀 더 자막에 관련된 거를 디테일을 나중에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위아래 이 순서, 그 다음에 위아래의 순서에 의해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만드는 느낌이 달라진다. 사진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사진도 순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순서에 뭐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베가스 배음을 가렸죠. 이거에 따라서 레이어가 어떻게 얹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달라요. 포토샵에서는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그 개념을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베가스에서는 지금 제가 작업한 거를 어디서 작업 끝낸다? 저는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기록을 남겨놓으려면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건 VEG라고 그래서 베가스 파일들을 어디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베가스를 불러낼 수 있는 베가스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템플릿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템플릿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가 제가 작업해 놓은 데에다가 그림만 바꿔서 다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 내용만 바꾸고 그림,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템플릿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시 그 템플릿 파일들도 베가스 파일을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하여튼 이 레이어 작업하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이 레이어 작업이 가장 사실은 영상에 있어서의 핵심 작업의 순서예요. 근데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 작업 전체를 나중에 해놓고도 자기가 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위아래의 순서를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느냐, 무엇을 제일 위에 놓을 것이냐, 그러면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을 때 작업의 순서도를 정하는 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는 영상이 오고 위에는 자막이 와야 되고 그 위에 사진이 얹어야 되고, 이런 순서들을 정할 때 내 머릿속에 그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의 순서의 구조. 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많이 하는 작업 중에 영상에다가 글씨를,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텍스트가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들을 몇 개를 쭉 겹쳐서, 그리고 글씨들을 얹어서, 글씨 넣어라. 네.
음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의 편집이 되는 거죠. 네,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 음악이 잔잔하니까 뭔가 이 느낌이 좀 잔잔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악을 바꾸면 또 달라지겠죠. 네, 음악을 한번 바꿔볼까요? 음악도 나중에 이제 좀 바꾸고, 음악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 음악 하나 바뀌어서 영상이 분위기가 무지하게 바뀝니다. 예, 정말 많이 바뀌고, 이 영상은 사실 음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음악 작업하는 것도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한번 음악을 믹스하거나 혹은 음악을 잘라서 붙이거나 이어 붙이거나 뭐 음악에 대한 이펙트나 오디오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중요한 건 음악도 역시 개념은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음악을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두 개의 음악이 다 섞여요. 밑에 있는 게 작아서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음악을 요 빨간색 버튼하고 S 버튼이 되게 중요한 버튼인데요. 빨간색은 뮤트고 S는 솔로라는 개념이에요. 뮤트와 솔로는 어떤 거냐면, 트랙 위에서 뮤트를 시키면, 얘를 딱 뮤트를 시키면 음악이 달라집니다. 자, 뮤트 해보겠습니다. 안 들리죠? 언뮤트 시킬게요. 이게 뮤트의 기능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비디오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뮤트는 그냥 오디오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비디오도 뮤트 시켰어요. 지금 제가 반대로 이제 솔로잉을 해볼게요. 솔로를 눌러주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블랙이, 이게 회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색 창들로 인해서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애들은 내가 솔로를 눌러준 애들 두 개만 트랙이 딱 지금 플레이가 되고, 나머지들은 플레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뮤트와 솔로는 반대의 개념이죠. 솔로는 하나만 보여라, 뮤트는 걔를 하나만 덮어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다 동일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그냥 컨셉을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이 개념과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네, 요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고, 이 트랙의 순서가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트랙이 더 우선권을 지녀요.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 두 개가 다 만약에 발생을 하면, 오디오는 그냥 섞여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위에 아래의 개념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크기의 개념, 그러니까 사운드의 크기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고, 오디오에 있어서는, 비디오에 있어서는 이 위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오디오는 레이어의 개념보다는 볼륨의 크기, 사운드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덮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트랙의 순서가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위에가 항상 더 우선한다는 거.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오디오가 아니고 비디오에서는 위에 덮어져 있는 게 제일 최종단에서 겹쳐져 있는 게 보여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까만색으로 밑에다가 막 색칠을 해놓고 까만 덧칠을 하잖아요. 덧칠을 이렇게 까가지고 그 깐 부분만큼 보이는 거, 뭐 이런 그 미술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레이어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까지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알파 값, 투명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네, 투명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알파는 다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 값이 굉장히, 뭐 알파 값을 우리가 줄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알파 값은 보통 이제 만들 때, 영상을 만들 때 알파 값을 주게끔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은 알파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을 가진 파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하실 때, 포토샵에서 알파 값을 가지게끔 속성을 하려면 뭐 좀 PNG나 이런 파일들, TGA 뭐 이런 파일, 타가 파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알파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알파 값이 JPG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까 똑같은 것 중에 이렇게 하면은 뭐 매트 블랙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그 알파 값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트랙을 믹스하는 거를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컴포지트 모드나 이런 것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레이어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최종단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영상을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할 것인가, 무엇을 아래에 놓고 무엇을 위에다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페이드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놓으면 자동으로 페이드가 돼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페이드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페이드가 자동으로, 얘는 베가스는 그냥 합쳐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페이드 돼요. 페이드에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페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드 타입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얘를 페이드를 하고 싶냐. 처음 그림은 갑자기 훅 떨어지고 두 번째 그림은 훅 올라와라. 근데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 나중에 이제 이 타이밍을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페이드 타입을 제가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X자로 그냥 크로스로 딱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페이드 타입을 어떻게 모양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제일 티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영상이, 네, 이거에 따라서 영상이 두 개가 믹스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페이드 타입 하나도 굉장히 예민하게 사실은 작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오른쪽 버튼, 항상 뭘 모를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되게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디오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뭐 이상하게 막 많아요.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가 있을 땐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대보는 거, 처음에 모르실 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많은 것들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이 레이어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겹쳐서 보여야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다. 겹쳐서 무엇을 위에다 놓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게 영상 작업의 가장 기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든다,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든다 할 때도 영상과 포토샵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영상을 제일 우리가 원하는 우리 영상을 여기다 사진을 한 장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진이라고 하면은 사진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색깔을 그럼 입혀야 되겠다, 라든지 그 위에 내가 하나 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좀 사진이 세로 사진이라 쓰기가 나쁘니까 가로 사진을 하나 갖고 올게요. 가로 사진 위에다가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프레임 어떻게 만들지? 프레임은 여기서 미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러의 패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로 값을 조절을 합니다. 네, 색깔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안에 있는 색깔,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얹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어설프지만 이거를 사진으로 저장을 하면, 사진으로 저장하려면 이 버튼이 있어요.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가 사진 한 장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샷
to file 해서 요거를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저장을 하는 거죠. 썸네일, 이미지 1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장의 사진처럼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썸네일을 만드는데 포토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레이어를 밑에다가 하나 깔고 사진을 깔고 그 사진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표면에 사진의 픽셀을 처음에 먼저 정하죠. 내가 지금 얼마나 캔버스를 선택할 것인가, 캔버스의 크기. 우리가 프로퍼티에서 이 사이즈를 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크기, 넓이와 높이를 정하는 거하고 포토샵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정하고 그 캔버스 위에 내가 적당한 사진을 올리고 캔버스를 위에 사진을 크기를 맞추고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합성을 할 것인데 그걸 투명도를 얼만큼 조정할 것이냐 하고 그 위에 자막을 얹고 자막을 어느 크기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글자씩 얹을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얹을 것이냐, 마찬가지의 기능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그 PSD 파일을 한 장의 JPG나 무슨 PNG나 이런 결과물로 저장을 하면 그게 바로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이 되는 거죠. 네. 포토샵은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영상과 사진을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컨셉이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어다라는 것. 그 레이어의 크기들, 레이어의 순서들, 그다음에 레이어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퀄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주 저렴한 퀄리티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 오늘은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